반갑습니다. 할 수 있다 한 선생의 할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해석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역시 번외 강의 내 맘대로 쓰는 대학 노트 시간입니다. 영어로는 아날리시스 이렇게 해요. 리얼은 실수의 실해석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실해석학이라는 건데 해석학은 우리 말하자면 함수를 다루는 그 수학 분야예요. 함수를 다루면서 이 함수를 최종적으로는 우리 미분과 적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루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해석학입니다. 그 중에서 실해석학이라는 거는 함수를 이제 그 정역을 이제 실수인 이제 정역과 공역이 실수인 뭐 그런 이제 애들을 다루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실수 집합 안에서 생기는 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은 미분과 적분 얘기하기 위해서는 역시 극한과 수열에 대해서도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수열에 대한 얘기 먼저 하고 극한 그 다음에 미분 적분까지 한번 진행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실수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입니다. 자, 실수의 성질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미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다시 대학교에서는 정리하고 복잡하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자, 그 부분들은 조금 넘어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깔끔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수 성질 중에서 자연수의 정렬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렬성이라는 거는 뭐냐? 자연수는 그러니까 순서 체계를 갖는다라는 거죠. 1은 2보다 작고 3은 2보다 크고 3이죠. 4는 3보다 크고 요런 이제 순서 체계를 갖는다라는 게 실수 자연수의 정렬성이죠. 자연수의 정렬성.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는 그 자연수의 정렬성에서 어떤 이제 명제들을 추가해서 다루는 내용들인데 우리 고등학교 때 얘네들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는 뭐였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제가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 자,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얘기했었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n이 1일 때 성립한다 라는 거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여주는 게 n이 k n이 k일 때를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나서 우리 뭘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k번째 항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는 거를 이제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게 이 수학적 귀납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일 때 성립한다는 거 보여줬어. 그 다음에 k일 때 성립한다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1일 때 ok죠. 그러면은 1일 때 ok면은 플러스 1, 그러니까 2일 때도 ok인 거고 그 다음에 2일 때 ok면은 3일 때도 ok인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렬성에 의해서 1, 2, 3, 4, 5, 6, 7, 8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자연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들이나 수열이라는 것도 우리가 첫째 항, 둘째 항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전부 자연수 첨자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에 대한 정리들을 증명할 때 주로 쓰는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술기하 평균은 뭐였습니까? 산술기하 평균 오른쪽에 있을까요? 산술기하 평균은 이런 거였죠. 자, 두 항이 있었어. 얘네들의 이거 산술 평균. 그 다음에 두 항의 기하 평균 이거죠. 산술 평균이 항상 크다. 이걸 이미 알고 있는 거. 만약에 항이 세 개가 있다면 세 항에 대해서 산술 평균 3으로 나눈 거죠. 세 항에 대한 기하 평균은 이렇게 나누는 거죠. 세제곱근. 이거 산술 평균이 무조건 크다. 이 산술 평균, 기하 평균과의 관계죠. 만약에 n개가 있었어. A1, A2, 그래서 n개까지. AN개까지 있다면 얘네들의 산술 평균은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게 산술 평균일 거야. 근데 얘네들의 기하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다 곱하죠. A1, A2. AN까지 곱하고 나서 어떻게? N 승근을 해줘라.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면은 이 산술 평균이 항상 크다라는 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간의 관계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한 요 정도까지 배우는데 사실은 N번째 항까지 우리 확장이 가능합니다. 얘네들도
증명은 사실 귀납법을 가지고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고 뭐 이런 것들 우리 이미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내용이 이제 뭐가 있냐면 베르누이 부등식과 삼각 부등식. 그 다음에 코시 부등식은 과거에는 고등학교 다뤘지만 지금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삭제를 좀 해볼게요. 자, 베르누이 부등식이라는 거는 요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명제들을 증명할 때 주로 쓰는 부분인데 생각해 보면은 좀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n승은 이것보다 항상 크다라는 건데 1 더하기 x라는 애들을 내가 n승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항 정리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되겠죠. 어떻게 될 거냐? 첫째 항 1 들어가고 두 번째는 n의 x 1승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이 n x 1승이라는 건 뭡니까? nc 1이죠. 얘가 개수로 붙고 그 다음에 1에 n-1승과 x의 1승 이렇게 붙을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냥 1이니까 생략하고 nc1은 요건 n이죠. 그러니까 1 더하기 nx 이렇게 간다고. 그 다음 항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항은 또 nc2의 x제곱 뭐 이렇게 계속 붙겠죠. 계속 붙는데 어쨌든 얘네들 부분들이 모두 양수 파트이기 때문에 이걸 모두 다 이렇게 없애버리면 그래서 여기는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없애버리면 양수 파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이 클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친구들과 요 항만 떼서 보시면은 베르누이 부등식이 완성이 돼요. 베르누이라는 친구가 만들었어요. 베르누이 어디서 들어봤게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확률과 통계 이야기할 때 우리 베르누이 이름 많이 듣죠. 그때 나오는 이름입니다. 역시 뭐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있다. 그 베르누이라는 사람은 그 이제 여기서 특별히 얘네들이 이제 우리는 자연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데 베르누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제 n승이라는 것을 할 때 이렇게 자연수이기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첨자가 몇 승이냐 하는 게 이제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베르누이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x라는 친구는 반드시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면 다시 자, 베르누이 부등식을 적용할 때 x는 반드시 마이너스 1보다 큰 그런 x에 대해서 한해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 부등식이라는 것도 이 대학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등식입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좀 다루기도 하고 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 꼴이에요. 삼각 부등식의 기본적인 형태.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거는 반드시 x의 길이와 y의 길이, 그러니까 x 절대값과 y 절대값의 크기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x와 y를 더할 텐데 둘 사이에 이제 부호가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뭐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둘을 더했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의 절대값을 씌운 거는 그러니까 각각의 절대값의 합 보다 반드시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각각의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때 전부 다 둘 다 양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 값이 가장 커지겠죠. 이게 이제 삼각 부등식입니다. 얘네들을 조금 확장하면은 항이 뭐 한 3개쯤 있어도 삼각 부등식을 다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언급하지 않고 뭐 쭉 지나가도록 할게요. 괜찮겠죠? 자, 여기 이제 가장 기본 거래 삼각 부등식.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2번, 3번 형태가 나오는데 2번만 알면은 3번은 거기다가 덧붙인 것밖에 안 됩니다. 오른쪽에 하나만 더 붙이면 이것만 붙이면 3번 부등식이 되죠. 그래서 2번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2번은 뭐냐면은 x랑 y를 뺄 거야. x, y를 뺄 건데 이때도 이제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뭐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부호가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뭐 이렇다라는 이야기잖아. 어쨌든 둘 사이의 차를 계산을 할 때 얘네들을 그냥
이 상태로 빼서 절대값을 씌운 것보다 각각의 절대값에 대해서 차를 계산하고 나서 마지막에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이 값이 가장 작아질 수 있다. 이 둘 사이의 차보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도 각각의 부호에 대해서 약간만 이렇게 사고 과정을 거쳐보면은 금방 옳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하고요. 물론 이렇다라는 거는 중간에 플러스가 들어가도 당연히 오른쪽이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도 괜찮고 얘네들보다 반드시 큰 건 또 뭐냐면 각각의 절대값을 더해버리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우리 삼각부등식까지도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엄밀한 증명보다는 좀 직관적인 내용으로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시 부등식이라는 거 있는데 코시 부등식이라는 거는 한번 확인만 해두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자, 여기까지가 실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었고 실수의 완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완비성이라는 거는 실수의 영어로 하면은 컴플리트가 완벽하게 하다, 완성하다 이런 이야기죠. completeness, 그러니까 완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학 수학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어떤 부분집합 x가 있어요. 자, 실수는 우리 일반적으로 리얼 넘버라고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실수의 부분집합 x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얘가 만약에 공집합이 아니라면 상계, 그 상계라는 거는 위로 유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이 이렇게 있다면 얘네들이 위로 유계, 그러니까 어떤 실수상에서 이만큼의 집합을 내가 잡았을 때 얘네들은 어떤 이 숫자보다 커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a라는 숫자가 상계가 될 수 있다. 위로 유계인 숫자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정의 그대로 풀어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a가 항상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x라는 집합 안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들고 와요. 아무거나 하나 들고 와도 항상 a라는 숫자가 크다. 그러니까 a는 모든 집합 x의 원소보다는 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x 집합 원소의 상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어떤 바운드라는 거죠. 그리고 하계라는 이야기는 아래로 유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걸 b로 한번 고쳐서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b라는 애를 여기서 하나 들고 와. 그러면 x에 있는 임의의 어떤 원소들을 아무거나 들고 와도 반드시 b가 더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을 갖다가 우리 하계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하시면 하계는 로어 바운드. 그러니까 바운더리 할 때 로어 바운디도 요래 쓰죠. 바운더리 할 때 이거는 그 테두리를 말하는 거잖아. 상계는 어퍼 바운드 요래 얘기하죠. 위로 한 개. 대충 씁시다. 이제 요런 의미들을 갖는다. 이런 이제 그 상계와 하계를 갖는 그런 집합을 갖다가 우리 유계 집합이다 요렇게 얘기를 해요. 유계라는 거는 유자는 이술 유자. 개. 이거 한 개가 있다. 그러니까 위로도 막혀 있고 아래로도 막혀 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집합을 갖다가 x는 1보다 작거나 같은 x는 실수이면서 요런 집합을 갖고 오자고. 그러면 얘네들은 1보다 계속 작은 집합이니까 1이 있을 때 1보다 작은 집합이니까 요만큼 모두를 다 뜻해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위로 유계는 될 수 있어도 아래로 유계는 될 수 없다. 만약에 임의의 작은 어떤 내가 원소들을 실수상에서 하나 들고 온다 해도 얘네들이 1보다 작은 아래로 유계가 아닌 원소이기 때문에 이 숫자보다 더 작은 그 집합 안에 원소들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래로 유계는 아니다. 근데 위로 유계는 맞다. 그러니까 상계는 있으면서 하계는 아니다. 뭐 요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실수 집합을 갖다가 만약에 y를 합시다. 얘를 마이너스 1에서 7까지 이렇게 썼어. 그러면 얘네들은 상계도 되고 하계도 되죠. 이래서 봅시다. 마이너스 3600부터 플러스 30만까지 쓰자. 요거 위로 유계 됩니까? 당연히 되죠. 아주 큰 숫자지만 어쨌든 한계가 있잖아. 31만 딱 갖고 오면은 요보다 커질 수 없잖아. 아래로도 유계 되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합쳐서 이 y라는 집합은
유기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네, 그런 이야기죠. 자, 개 중에서 우리 상한과 하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번 지울게요. 자, 상한이라는 거는 뭐냐면 최소 상계입니다. 그러니까 상계들 중에 가장 작은 거. 내가 집합을 갖다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집합을 잡았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2라는 친구도 상계가 되죠. 2보다 큰 집합 안에 원소는 없으니까. 3이라는 친구도 상계가 돼. 근데 뭐도 되냐면 1이라는 친구도 상계가 된단 말이야.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상계니까 여기서는 1이 최소 상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한, 이거는 최대 하계를 말하는 건데 역시나 이 집합에 대해서 마이너스 2도 하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도 하계가 될 수 있고 그 하계들은 많아요. 여기도 다 있죠. 이 중에서 제일 큰 하계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1이 제일 큰 하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하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상한과 하한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수학에서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먼저 이 친구는 상계여야 돼. 그러니까 이 x라는 집합보다 이 반드시 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어퍼 바운드가 돼야 되는 거죠. 상계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계 중에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a도 상계고 a-도 상계라고 한다면 반드시 a가 제일 작아져야 돼. 가장 작은 거. 하한도 마찬가지죠. 하한도 하계이면서 동시에 여러 하계들 중에서 제일 큰 하계여야 이게 하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게 복잡할 것 같은데 좀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원비성 공리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분 집합이 있는데 얘네들이 위로 유계인 집합이다. 그러니까 아래로는 뭐 모르겠고 위로 어떤 한 7쯤에서 막혀 있다 칩시다. 7 이상 커지지 않는 집합인 거야. 그럼 걔네들은 반드시 상한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상한이라는 건 뭐였어요? 7보다 큰 거는 8도 상계고 9도 상계고 여러 상계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딱 여기 이 7이 지금 상한이 되겠죠. 반드시 상한을 갖는다라는 게 완비성 공리입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아래로 유계인 집합은 반드시 하한을 갖는다는 얘기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말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얘네 두 개를 합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계 집합은 영어로 세트라고 합니다. 유계 집합이라는 건 반드시 뭐를 갖는다? 상한과 하한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우리 상한과 하한에 대한 기호 표현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상한은 영어로 슈프리멈, 이래서 슈프리멈 x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하한은 인피멈이라고 해서 인피멈 x 이렇게 불러요. 얘네들을 가지고 아주 자연스러운 그 성질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요 성질이요. 그러니까 t라는 집합이 s라는 집합이 부분 집합이라 칩시다. 부분 집합이면 안에 포함돼야 되잖아.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s야. 그리고 그 안에 여기서 여기까지 t라는 집합이 있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성립해야 돼. 인피멈 s라는 거는 s라는 집합의 하한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여기 인피멈 s. 그 다음에 인피멈 t라는 거는 t 집합의 이 하한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인피멈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t라는 집합의 슈프리멈 상한 슈프리멈 t, s라는 집합의 슈프리멈 s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어느 집합이든 간에 인피멈과 슈프리멈 같은 집합의 인피멈과 슈프리멈을 비교하면 반드시 슈프리멈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직관적으로 자연스럽잖아요. 상한이고 하한. 상한과 하한을 비교하면 당연히 상한이 커. 근데 지금 여기서 t라는 집합이 s 집합의 부분 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안에 이렇게 포함돼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얘네들 그림으로 딱 관찰했을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런 순서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까지 우리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완비성 공리의 응용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오늘의 강의를 열었던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준 정리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임의의 양의 실수 A, B에 대해서
자, A라는 실수가 있었다 칩시다. 사실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는 세 번째 거가 정리인데 얘네 뒤를 적용하면 아주 간단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도 전개가 가능해요. 이제 직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자, 임의의 실수를 하나 들고 왔어. 그러니까 A라는 게 근데 아무거나 실수를 하나를 들고 온다고. A라는 실수를 들고 왔을 때 자연수가 있겠죠. 그 자연수라는 거는 자연수 집합은 이렇게 위로 유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수 집합은 위로 유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를 들고 오면 얘보다 반드시 큰 자연수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나 같지 않아 되죠. 반드시 큰 자연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를 아무리 큰 걸로 들고 와도 아무리 오른쪽에 저 멀리 있는 걸 들고 와도 그것보다 더 큰 자연수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자연수 집합은 위로 유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말하자면 사실 이런 얘기도 가능한데 아무 자연수를 하나 들고 왔을 때 걔네들보다 작은 마이너스 n이라는 자연수가 존재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라는 집합은 양수 집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 크면서 0보다 큰 정수들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실수 안에서 이 양의 실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빼야 되겠네요. 이건 빼고. 자, 0보다 큰 임의의 실수 집합 안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들고 와. 아무거나 하나를 들고 오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n분의 1이라고 하면 이거 분수가 되죠. 얘는 1보다 작은 분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b라는 숫자를 아무거나 하나 들고 와. 그 중에서 임의의 작은 걸 하나 들고 왔다고 치자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싶은 건 작은 숫자 b야. 아주 작은 숫자, 아주 작은 양의 실수 b를 하나 들고 왔다고 쳐도 반드시 어떠냐면은 n분의 1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가 있어서 n분의 1을 만들면 걔네들은 반드시 b보다 작은 그런 이 분수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을 약간 확장시키면 2번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합시다. 임의의 실수를 어떤 큰 실수를 들고 온다고 해도 A라는 애들 큰 거라고 생각합시다. A보다 큰 자연수는 반드시 존재한다. 아주 자연스럽죠. 자, 요거를 조금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떤 작은 그 양의 실수 B를 들고 온다고 해도 그래서 0에 아주 가까운 L을 갖다가 내가 하나 B로 들고 온다고 해도 B와 0 사이에 반드시 n분의 1이 존재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떤 자연수 하나를 들고 와서 n분의 1이 B보다 작게끔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 두 개를 간단하게 적용시킨 이야기고 정확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는 사실 요겁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AB가 양의 실수라고 합시다. AB 양의 실수라고 했을 때 B는 여기선 약간 큰 수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좀 작다고 쳐도 그러니까 B가 좀 크고 A가 작다고 쳐도 A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해. 둘 다 양수니까 0보다 크니까 A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하면 걔네를 B보다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자연수가 그만큼 큰 자연수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아르키메데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명은 우리 이제 굳이 다루지는 맙시다. 직관적으로 우리 받아들일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열을 다루고 극한을 다룰 때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유리수와 무리수의 조밀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건데 조밀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자, 유리수 두 개를 내가 들고 왔어. R1, R2. 그럼 얘네들을 아무리 가까운 애들을 잡아도 그 사이에 반드시 또 다른 유리수가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굳이 얘네들이 유리수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를 아주 작은 애들을 들고 왔다고 그럼 그 사이에 반드시 어떤 유리수가 존재한다. 그게 유리수의 조밀성이죠. 그 다음에 무리수의 조밀성이라는 것도 임의의 도실수 사이에 아무리 가까운 도실수라도 그 사이에 반드시 어떤 무리수는 존재한다라는 게 무리수의 조밀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도 완비성 공리를 잘 적용을 시키면